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수사 단계, 1심 형사소송 이런 이제 형사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디님은 송치, 기소 이런 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단어 뜻은 대충 아는데 차이까지는 잘 모르긴 하죠. 여러분들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송치, 기소 이런 용어들인데요. 송치는 경찰 단계에서의 결정을 말합니다. 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불송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소, 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한번 봐준다 라고 했을 때는 불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기소에는 크게 기소유예 혹은 이제 무혐의, 증거불충분, 죄가 안 됨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기소유예는 너 잘못은 했는데 한번 봐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혐의, 증거불충분 이런 것들은 죄가 아예 되지 않는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송치를 했든 불송치를 했든 상관이 없어요. 검찰은 그 경찰의 판단에 구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기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식 기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공판 기소인데요. 들어는 보셨죠, 피디님? 들어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공판은 진짜 거의 안 들어봤고, 네. 구약식 정도? 네, 구약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흔히 생각하는 그냥 가벼운 수위의 범죄들은 다 구약식 기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약식 기소는 벌금형만 가능해요. 그래서 벌금형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약식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식 기소가 되면은 법원에서 벌금 얼마 이렇게 최종적으로 명령이 나오고요. 구약식 명령,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거쳐서 무죄를 다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구공판 기소 같은 경우에는 구약식과 다르게 그냥 바로 정식 재판을 거쳐서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고소를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경찰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서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죄가 안 된대.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말씀해주세요. 항고라고. 틀렸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검찰 단계에서의 불복 절차고요.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을 때는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일단 무조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의 신청을 안 하시면은 검찰에서 별로 보지도 않고 그냥 사건이 그냥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검찰 단계까지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이의 신청을 하시면 편하게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의 신청까지는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한테 사기친 놈이 죄가 안 된대, 아니면 죄가 없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불복이 항고예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 항고를 하게 되고, 그럼 이 항고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이제 가지가 두 개로 나뉘는데, 검찰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청하는 재항고, 그 다음에 법원에 고소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이 두 개의 개념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피의자랑 참고인의 차이는 알고 계세요? 참고인은 뒤에 있는 사람. 아니죠. 앉아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정식으로 사건이 입건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예요. 실제로 PD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참고만 하는 제3자의 진술로서의 참고인일 수도 있지만, 범죄 가해자로서 참고인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입건이 안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가해자 같아 라고 해서 입건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가신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 있으니 사실상 피의자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은 거죠.